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평택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쌍용차 공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5년 안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리투표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기도 평택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쌍용차 평택공장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평택 현장에서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 명이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평택도심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의 쌍용차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은 기필코 최소한도 의약품 그리고 물을 공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투쟁해야 됩니다. 오늘 집회는 경찰이 헬기로 치료액을 뿌리면서 해산에 나서 시작 4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잠시 전 농성 중인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과 의약품 등을 전달하겠다며 공장 앞 1km까지 진출했지만 경찰이 최루액을 쏘며 저지해 지금은 평택 도심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조합원과 경찰 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과 공장 주변에 70여 개 중대 7천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쌍용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들은 오늘 평택 쌍용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측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이고 노조를 고사시키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평택 현장에서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한나라당이 천정배, 추미애, 김성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미디어법 처리 파문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 앉아 투표를 방해한 4명의 민주당 의원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사법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CCTV 제출을 거부한 채 미디어 법안을 정부에 이송한 김영호 의장과 법안을 의결시킨 정부를 비판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에 데모치를 하지 말라고 여권에 밀어붙이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아나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는 장난감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일명 삑삑이 등 유아용玩具와 공룡 모양 인형 등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장난감에서 장기간 노출 시에 발달 기능과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들은 대부분 회사명과 원산지 등이 불분명한 것들이라며 완구 등을 고를 때 제조회사 등 제품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기술표준원이 부여하는 자율안전 확인 표시 KPS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감증명 사무가 올해 60% 줄어들고 5년 안에는 인감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하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가 올해까지 60% 줄어듭니다. 또 5년 안에는 인감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1단계로 중앙부처의 200여 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 등의 양도 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올해 폐지되지 않는 재산권 관련 인감사무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 등의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인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 5년 내에 인감증명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하은찬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택지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토지공사 직원 48살 최모 씨와 주택공사 직원 45살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추차항공사와 김해 유라지구 조경공사, 광명 소화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지방소재 제2종합건설로부터 설계 변경 등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여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가 조경공사를 맡은 김해 유라지구의 경우 업체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수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40억 원가량 늘어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추징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 심리로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후하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자녀에게 넘겨서 회사에 1,500여억 원의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는 217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반기 흑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지금까지 사상 최대였던 지난 1998년 상반기보다 3천만 달러 많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세로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가 54억 3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 3월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상품수지는 전달 48억 8천만 달러에서 66억 1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소폭 줄었고 소득 수지는 이자와 배당 수입이 늘어 흑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흑자 행진을 이어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번 달 경상수지 흑자는 전달보다 줄어든 4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했습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중현 장관은 오늘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은 2분기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인 마이너스 1.5%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대표 김성균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6월 8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모 제약회사를 상대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매운동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들이 벌인 운동은 기업의 매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 수사,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 연방수사당국이 잭슨 주치의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부검 결과도 조만간 발표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 미국 언론들은 주치의가 주사한 마취제 때문에 잭슨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오늘의 세계 속 화제, 먼저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 연방수사당국은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였던 콜레드 머리의 자택과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같은 압수수색은 잭슨이 숨지기 전날 주치의가 프로포폴 성분의 강력한 마취제를 잭슨에게 주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잭슨의 주치의는 변호인을 통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검은 연구차의 행렬이 거리에 들어서자 길가에 늘어선 시민들이 숙연하게 맞이합니다. 영국 국기에 쌓여 돌아온 이들은 아프간에서 전사한 영국군 병사들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만 22명의 병사가 아프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We're actually going to try and get clarity to ensure that what this scheme was put in place to ensure that the most severely injured get the most compensation. And 아프가니스탄에 9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병한 영국에서는 파병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업은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스페인에서는 7군데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이 나흘 동안 남부와 동부 지역을 휩쓸어 진화 작업에 나섰던 6명의 소방관을 포함해 최소한 9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4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고 이탈리아에서는 9곳에서 크고 작은 불길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소한 2명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지중해 연안 회원국들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 감시팀을 가동하고 화재 진압용 헬기를 투입했습니다. 한편 지중해 연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터키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홍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터키의 기레순 지역은 60년 만의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7269 sayılı yasaya istinaden umumi hayata müessir afet kapsamında.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고생한 방글라데시는 어제 갑자기 내린 폭우로 52년 만에 강우량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최소 6명이 죽고 수천 개의 집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